안녕하세요. 파고다학원 신촌 1타 토익의 리딩 담당 천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7월 29일 대비로 적중 특강도 한번 준비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리뷰하는 논란 종결 특강 영상을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된 PPT 슬라이드 보시면서 난이도가 어땠는지, 유형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좋았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리뷰하는 시간,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난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7월 29일 토익은 아마도 느끼셨겠지만요, 파트 5가 비교적 높은 난이도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후반부가 좀 그랬죠. 120번대 지나가지고 어휘도 그렇고 확 어려워진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5가 좀 어려웠고요. 6하고 7은 사실 이 정도면 중인데 그나마 상대적인 난이도를 따져보면 7이 좀 더 높은 느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6가 물론 6가 그렇다고 또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쉬웠고요. 5가 가장 어려웠던 이런 난이도로 세팅이 되어진 7월 말 토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좀 좋았던 문제들 다시 풀어보면서 어떤 함정이었고 어떻게 풀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시험을 또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고, 이런 점들을 하나씩 쭉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5 준비한 문항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파트 5는 제가 어려운 회차였기 때문에 10문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왔던 문제들 다시 보시면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문제입니다. 인칭 대명사 문제가 이번 회차에 좀 어렵게 나왔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우리 토익에서 나왔었던 문제의 어떤 이제 변형본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포인트를 좀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목적격 관계사의 생략이라는 말을 좀 적어놨고요.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일단 개념부터 잡아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출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명사가 있을 때 갑자기 뒤에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가 연달아서 오는 구조처럼 보이면 이 명사하고 주어 동사 사이에 목적격 관계사인 that을 한번 넣어보시고 해석으로 그게 맞는지를 테스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명사가 있어요. 명사 지나서 갑자기 주격 인칭 대명사 동사가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럴 때 갑자기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왔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중간에 그 사이죠. that이나 whom 따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the person whom I met 이라든지 the person that I met 이라든지의 구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해석적으로 봤을 때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가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은 친절했다. 해석적 관계 잘 되죠. 그럼 여기 중간에 that이 생략되어 있다는 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The package I received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의 구조가 보인다는 것은 이 중간에 that이 보이진 않지만 생략이 돼 있다는 걸 좀 캐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package that I received가 원래 구조가 되겠죠. was already damaged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수식관계 역시도 앞에 있는 선행사적인 관계를 이 관계절로서 한번 딱 봤을 때 선행사 연결하는 해석이 딱 맞잖아요. 내가 받은 그 택배는, 소포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맞으면 자신 있게 중간에 that이 생략되어져 있음을 캐치를 하는 그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게, 자, 이 시의회가 출시를 했답니다. 혹은 공개를 했답니다. 리스트를요, 지역 사업체들에 까지 해서 일단 문장 구조가 끝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는데 주격 포함해서 동사로 보이는 구조가 지금 가능성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갑자기 동사가 왜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그러면 이거 혹시 여기 주격이 들어가서 중간에 that이 생략돼 있다는 바로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된 포인트가 아닐까를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that을 한번 넣어보시고 이 전체를 갖다가 수식을 딱 잡아서 여기 앞에 있는 선행사와 연결을 갖다가 되는지를 한번 딱 보시면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고려하고 있는 지역 사업체들의 리스트. 이렇게 딱 선행사적인 관계를 앞쪽으로 딱 연결 잡아보니까 역시나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럼 자신 있게 이거 알고 보니까 that이나 which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절이 생략된 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구조를 묻고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하셔서 단칼에 D를 딱 적으시고 주격될 수 있는 건 D밖에 없잖아요. 넘어가시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보기 구성은 인칭 대명사 문제이나 목적격 관계사의 생략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문제죠. 그죠? 두 가지를 물을 수 있는 거야, 한 문제를 통해서. 근데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두 가지를 알아야 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 5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1번 문제부터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로 구성이 됐었던 세트입니다. 자, 또 다음 문제 이어서 다음 포인트 또 전수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전치사 문제였는데 제가 이 적중 특강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전치사와의 짝꿍 관계의 표현들을 많이 보고 가시라. 매회 토익에서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다. 자, 그중에 이번에 출제가 된 동사 쪽과 짝이 되는 전치사는요. command랑 for의 관계 혹은 applaud랑 for의 관계 요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 비슷하죠. command는 칭찬하다고요. applaud는 박수갈채를 보내다, 환호하다는 뜻인데 중간에 for가 들어간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이거 한번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걸 딱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A를 마찬가지 A를 B에 대해서 칭찬하다 혹은 박수갈채를 보내다, 환호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나오는 조합인데요. 마침 여기서도 딱 보시면 이 동사 command를 봤을 때 나의 시야는 A4B가 뒤에 연결이 돼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병원이 지금 A로 나와져 있고요. 이 병원을 도움 준 거에 대해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라는 이 B의 연결이 중간 전치사가 뭐냐를 묻는 상황 A, B, C, D 이랬을 때 for라는 걸 딱 캐치하셔가지고 정답 처리하시는 거 뭐 그런 간단한 문제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준비가 잘 돼서 전치사와의 짝관계를 캐치하셔서 가셨으면 엄청 빠르게 딱 처리하고 넘어가는 아주 간단한 짝꿍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mand A4B는 잊으시면 안 돼요. A를 B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다 이런 동사 표현이고요. applaud A4B도 해석은 살짝 다르지만 중간 전치사 for로서 엄청 또 많이 출제가 되는 동사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전치사 짝대는 것은 토익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암기를 해놓고 시험장에 가는 그런 어떤 이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잡아드리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부사 어휘 문제 출제된 걸 갖고 왔는데요. 정답은 그 highly였던 문제로서 자 보시면 토익에서 highly 그러면 이건 전치사와의 짝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덩어리째 가급적 외워놓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제가 위에다 적어놓은 겁니다. highly의 뜻은 일단 매우란 뜻인데 자 매우 추천되어지는, 매우 조언되어지는, 권유되어지는, 매우 능력 있는, 경험 있는, 매우 저명한 마찬가지로 매우 인정을 받는 뭐 이런 뜻이죠. regarded. 이런 것들의 조합이 highly는 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시험을 보면서 is하고 advise 사이에 지금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다는 거 딱 보고 C번에 있었으나 얘가 제일 먼저 보였다는 거죠. 이거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딱 온 거야. 이게 advise랑 같이 쓰는 거 highly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빠르게 맞추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뭐 다른 것도 물론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해석들인데 어차피 이 상황에서 권유되어지는, 조언되어지는 에 어울렸던 해석은 C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덩어리적으로 잘 쓰이는 조합을 좀 알고 계셨다면 더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겠죠. 해석을 한번 검토 정도 하시고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적절한 하이킹 옷, 의류가 매우 권유되어진다, 조언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날씨로 인해서 뭐 그런 해석이 연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C번 딱 골라내고 넘어가시고 요거는 꼭 잡아두시길 바래요. 다음 4번 문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얘는 제가 딱 그 적중 특강에서 예상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항상 그 전치사와의 덩어리도 덩어리지만 투부정사와의 덩어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포인트가 지금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말 잘 나오는 두 가지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다, 주저하다라는 표현의 두 가지인데요. be hesitant 투부정사가 있고 똑같은 해석의 be reluctant 투부정사가 있는데 거의 두 개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토익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뒤에 있었다는 것이 일단은 어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 단서로 활용이 됐어야 하며 그랬을 때 나의 시선은 역시나 A번에 있지 않고 C번에 있었지만 이거부터 먼저 좀 보였어야 되는 게 토익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의 시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를 좀 넣어서 해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부동산, 부지를 갖다가 얻는 것에 대해서 주저한다, 머뭇거린다라는 해석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고려해 봤을 때 given은 뭐뭐를 고려해 볼 때라는 하나의 전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고려해 봤을 때 이 투자회사는요. 새로운 부동산을 갖다 매입하는 데 있어서 좀 머뭇거리고 있다,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나 봐요. 투자하기에는. 그런 쪽의 해석이 연결이 좋겠죠. 나머지 A번, B번, D번은 투부정사를 받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만 봐도 가능하지 않은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해석은 참고로 A번 아세요? delinquent는 이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돈 따위가 뭐 연체가 된, 미납된 이런 해석이 가능한 형용사고요. worthy는 가치가 있는이죠. 뭐뭐 할 가치가 있는인데 투부정사 수반하지 않습니다. ineffective는 비효율적인이죠. 효율적이지 않은.
그래서 어차피 해석으로도 뭐 C가 좋았는데요. 구조를 보고 풀었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투부정사의 덩어리 어휘들도 또 토익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꾸준하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중에 정말 전형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찝어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또 포인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요. 부사 어휘 문제이긴 한데 살짝 문법적 개념이 들어간 부사 어휘 문제가 이 5번 문제였어요. 자, 일단 정답이었던 부사를 여기 위에다가 뜻을 좀 적어놨는데요. 자, 해볼게요. 이게 딱 들어갔을 때 해석을 해볼게요. 적절한 준비와 그 다음에 신선한 재료들은요. equally는 뭐겠습니까? 똑같이, 동등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중요하다. 이 레스토랑의 쿠킹 스태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뜻인 거죠. 재료는 재료대로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개가 다 똑같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지금 정답이 된다고 쳤을 때 해석이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뭐가 문제냐? enough란 부사는 항상 뒤에서만 수식합니다. 절대 앞에서 수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중요하다를 내가 말하고 싶었다면 are important enough가 됩니다. important enough가 돼야 되는 것이지 are enough important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어저께 잠을 충분히 못 잤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I could not sleep enough라고 하는 것이지 I could not enough sleep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서 수식하는 게 enough다를 캐치했다면 앞에서 지금 방향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식이 맞지 않는 거죠. right은 올바른, 옳은이라는 뜻이고요. 형용사를 앞에 수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옳게 중요한, 뭐 의미도 말 안 되는 뿐더러 해석도 어울리지 않고 구조적으로도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지 않으니까 탈락이었죠. gradually는 그나마 똑같이 ly로 생겨먹은 것도 좀 그렇고요. 뭔가를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많이 봐오기 때문에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자, gradually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gradually는요. 점진적으로 라는 뜻으로서 무언가가 단계별로 진행될 때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The weather가 저기 보이시죠? gradually improved 했다라는 것은 뭐야? 한순간에 확 좋아진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계는 is gradually running short of oil이라고 하는데 gradually라는 건 뭐예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오일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확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됨의 느낌이 있을 때 쓰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여기서 이제 대입을 시켜보시면 해석이 맞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문법적이나 해석적으로 오류가 있었고요. D만 유일하게 정답일 수 있었던 부사 어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드릴게요.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참 오랜만에 라인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라인이라고 하면 줄이나 선만 뜻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어떤 제품이나 상품의 종류나 라인을 뜻하는 그 단어로도 토익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상 라인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콩글리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실제 영어에서 쓰이는 제품군, 제품 라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하나 몇 개 좀 준비했거든요. 볼게요. 자, 우리가 새로운 라인의 캐주얼 클로딩을 갖다가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캐주얼 평상복 이런 쪽에 있어서 신규 라인을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some lines sell better than others 라고 하면 어떤 라인들은 몇몇 라인들은 다른 라인들에 비해서 더 잘 팔린다. 여기서 말하는 라인이 다 상품의 종류나 라인 말하는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난하게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패션사가 그들의 이 라인이라는 뜻이 지금 정답이 된 거죠. 그들의 여름 의류 그런 라인을 갖다가 고퀄리티 패브릭, 옷감으로서 만든다라는 해석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뜻을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고요. 줄, 선 이런 데만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되죠.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문법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명사절 접속사 문제고요.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정확하게는 투부정사 to return이 여기 있었고요. 그 투부정사에 대한 목적어의 연결을 지금 잡아주는 게 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return, 반납을 하고 반품을 하는 건데 뭘 반품, 반납을 하느냐? 이 목적어를 반납, 반품한다의 해석을 딱 만들어내는 걸 잡는 거였거든요. 자,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면 명사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명사 자리에 갑자기 주어 동사식으로 동사가 늘어나 있다고 한다면 명사절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었다면 명사절 접속사가 다 가능했다는 거죠. WH를 시작하는 의문사들, 여기 WH를 시작하는 거 말고도 여기 없지만 how라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의문사로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개를 기준으로 명사절 아닌 걸 잘라내고 뭐다 이렇게 딱 풀기에는 어려웠어서 해석 차이까지 가는 게 필요했던 문제고요. whichever가 정답이었는데 whichever는 어느 것이든지 간에라는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집어넣어 보면요. 자, 해볼게요. 우리는
적은 참고 문헌, 참고 자료들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해줘라. 빠르게 반납하는 것을 어느 것이든지 당신이 대출해 간 것, 사인아웃해 가신 것을 빠르게 반납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거니까 어느 것이든지 간에 라는 A번의 명사절 연결이 해석상 적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해석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wherever는 어느 것이든지 간에니까 아니고요. whose라는 것은 뒤에 명사를 받아주면서 해석이 뭐뭐의 명사라는 해석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점 전혀 해석적으로 어울리지 않았고요. what은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받으면서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what이 그래서 해석으로 따지면 것이라는 연결과 헷갈릴 수는 있겠어요. 근데 what은요. 만약에 명사를 뒤에 수반을 했다면 바로 뒤에 동사를 받아가지고 불완전한 구성으로 끝나게끔 하는 장치로 쓰이면 쓰이고 아니면 아예 그냥 동사를 바로 받는 역할로 쓰이면 쓰이지 명사가 두 개 오는 동사 받는 역할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까지 포함을 해서 의문형 형사로 좀 잡아주면서 뒤에 절 이어가고 그러면서 해석까지 적절했던 것은 어느 것이든지 간에 A라는 걸 캐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what은 것이라는 뜻은 느낌이 좋았으나 구조가 아예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이끌어짐이 있어야 되지 once란 대명사하고 또 you란 대명사 왔다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명사 두 개 연달아 받을 수 있는 명사절은 의문형 형사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럼 what은 안 되고 whichever였다는 거죠. 이런 쪽의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문법적인 유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사절을 갖다가 깔끔하게 정의를 다 한다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으나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과정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 길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짤막하게 포인트만 딱 전달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 명사절 접속사 유형은요. 공부를 아예 구조라든지 해석이라든지를 좀 각각의 의문사별로 하시는 게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문법 문제치고 굉장히 어려웠던 유형이라는 거. 자, 다음 8번 문제로 또 이어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휘 문제였고요. delegation이 정말 오랜만에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얘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는데 대표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해석으로 쓰였는지 아시겠나요? 쭉 해석을 해보시면은 여기서는 자, 이 권한이라는 뜻이죠. 권한이나 권위, 뭐 권위자라는 뜻도 되고요. 그것에 이것이 요게 이제 주어로서의 명사 어휘였습니다. 만듭니다. 매니저의 작업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또 허용해 준대요. 더 새로운 직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의 해석상 어울렸던 것은 이 위임이라는 뜻으로 delegation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뭐야? 권위나 권한의 위임은 매니저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신입사원들이 또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도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매니저가 자기가 다 해버리면 신입사원들이 배울 기회도 없고 또 매니저가 자기 자신도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쪽의 얘기를 위임이라는 주어를 딱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정답으로서 참 좋은 어휘였던 거죠. A번 커미션은 수수료란 뜻입니다. 권위의 수수료는 아니었고요. progression은 진행이죠. 그 다음에 provision은 공급이라거나 뭐 비상식량이라거나 아니면 조항의 뜻이 있는데요. 역시 어울렸던 건 없었어요. 그래서 위임이라는 뜻으로 delegation 출제가 됐고요. 토익을 하시다 보면은 대표단이라는 뜻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부사 어휘 문제가 좀 많죠. 요거는 문미에 들어가서 ly 붙지 않은 형태로 부사 어휘를 좀 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 마지막에 문미에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인 걸 캐치를 하셨다면 사실은 wherever부터 좀 제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문사 계열은요. 어쨌든 간에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 혹은 이제 부사절 이런 절을 만드는 경우로 쓰이는 거라서 의문사 계열은 들어갔다 하면은 동사의 개수를 하나 늘린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건 제가 이제 적중 특강 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 뒤쪽에 동사가 늘어나 있어야 되는 거라서 C번은 가볍게 제낄 수 있고요. A번, B번, D번을 놓고 그렇게 되면 해석 차이 보는 게 맞거든요. 자, 연구원들은 이 메디컬사 연구원들은요. 발표를 했답니다. 결과를요. 굉장히 비슷한 those published라고 해서 출판된 것들과 아주 많이 비슷한 결과를 갖다가 발표했더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어울리는 해석이 게다가 출판된 것들과 같은? 아니죠. 게다가는 furthermore네. furthermore. 게다가 출판된 것들과 같은? 아니죠. further는 더라는 뜻인데 더 출판된 것들과 같은 역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두 개는 다 어색했고요. elsewhere 뜻 위에 보이시죠? 다른 곳에서라는 뜻의 부사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출판된 것들과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결과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B번이 유일하게 해석적으로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이번에 토익 시험이 이 부사 어휘 쪽에 좀 강세가 어휘 중에서도 있었는데 해석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어휘력도 해석적인 부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사 어휘가 강세였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 하나 있었고요. elsewhere는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라는 부사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0번 문제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역시 예고했던 대로 나왔죠. 동사 유형은 요 순서로 푼다에 대한 것이 두 문제가 파트 5에서 나왔고요. 물론 6에서 두 개가 더 있는데 총 4개 나왔죠.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 이게 이제 파트 5의 제일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괜히 어렵게 해석을 유발한 뭐 어휘가 쓰였는데 이런 거 무슨 벽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죠?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냥 벽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심지어 그것도 몰라도 또 풀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봐봐. 동사 자리가 빈칸 나왔다 치면 일단 동사 아닌 걸 소거를 시켜요. 그럼 ing 형태 탈락이고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순서로 수일치를 한번 따져보는데요. 수일치는 이제 주어가 all of the walls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근데 복수 역할은 다 가능하니까 수일치는 넘기면 되고요. 그럼 다음 순서로 이제 태를 따지는데요. 태는 능동하고 수동태 아닙니까? 예, 능동 하나, 그 다음에 BPP로 끝나는 거 수동 하나, 그리고 BPP로 안 끝나죠. 얘도 능동까지 해서 능수능이 나왔는데요. 뒤쪽에 of부터 해가지고 목적어가 없잖아요. 전치사구로 목적어가 없다는 거 보시면 태 쪽에 있어서는 수동을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그럼 정답을 낼 수 있는 건 C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죠. 굳이 더 시제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문제고요. 자, 예고했던 대로 태에서 끝나는 문제였지 시제까지 가는 건 파트 5에 많지 않더라. 그죠? 그렇게 나왔던 문제가 이 파트 5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태에서 끊어주셨으면 뭐 해석을 몰라도 정답 잘 가져갈 수가 있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파트 5고요. 6도 난이도가 중이긴 했는데 또 개중에 또 좋은 문제들 그 다음에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들 있죠. 6가 좋아하는 것은 시제하고 접속부사하고 지시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게 좀 들어간 유형으로 제가 2세트를 준비를 했어요. 자, 같이 우리 파트 6도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에서 14번까지 이메일 지문이고요. 요거 한번 이제 문제와 함께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용을 좀 보면서 쭉 가보겠습니다. 아시죠? 파트 6는 반드시 해석을 해가면서 맥락을 형성해 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따라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영팀은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절차를요, 하고 ABC 딱 보는데 이게 웃음이 떠나지가 않았죠, 여러분. 그죠? 이거. 정말 전형적인 전치사 문제로서 regarding은 ing로 스펠링 끝나지만 하나의 전치사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해석은 뭐뭐에 관한, 관해서라고 about보다도 토익에서는 관해서나 관한의 뜻으로 훨씬 더 좋아하는 애가 regarding이다. 혹은 여기 안 썼지만 concerning 정도. 이런 거 기억하시는 거, 그 공부 잘 하고 가셨다면은 아주 무난하게 잡았을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인쇄에 관하여, 그죠? 자, 문서들의 인쇄에 관한 새로운 절차들을 갖다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전치사적인 역할을 regarding 잡아주는 문제였습니다. regarding은 항상 ing로 스펠링 끝나는 굳어진 전치사로 인식을 하셔서 풉니다. 그럼 정확하게 들어맞았고요. 그 다음, while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은요, 자, 입력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식별 번호를요. whenever, 자, 이 프린터를 사용할 때마다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조가 이어져 있단 말이죠. 계속 가볼게요. 자, 모든 사람은 여전히 무료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문서를요.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프린터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요. 당신은 요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공하도록요. 서면 설명을요. 당신의 활동들에 대한, 그쵸?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설명하도록 요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절차는요. 우리의 종이 낭비를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종이 낭비를 2배로 할 겁니다. 종이 낭비를 필요로 할 겁니다. 종이 낭비를 최소화할 겁니다. 이게 맞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이런 걸 좀 의식을 해서 막 너무 많이 쓰지는 않지 않겠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개인 용도로 쓰거나 하면. 그래서 최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잡아줬어야 되는 문제고요. remove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낭비를 갖다가 아예 제거해버린다는 맞지가 않죠. 최소화하다라는 C번의 정답이었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접속부사 어휘 문제 쪽으로 이어갑니다. 여기 뭔가 쉼표 나오고 우리의 파워 사용과 비용은 전원 사용과 전력 사용과 비용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연결을 잡았어야 되는 part 6가 좋아하는 접속부사 어휘 문제였는데 어떤 해석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떤 뜻이에요, 이거? 보아하니 혹은 듣자 하니라는 뜻도 있고요. 명백히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as a result는 그 결과라는 뜻인데요. 자, even though는 제가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얘는 애초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품사적으로 맞지 않아서 바로 소거가 되고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해석 차이 보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절차가 이렇게 우리의 종이 낭비를 갖다가 최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과관계 연결이었죠. 그 결과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력 사용이라든지 비용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감소가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에 D번이 맞았던 거예요. 그냥 해석적인 연결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다른 문제에서는 오히려 apparently가 정답으로 나온 부사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답이었죠. 오답이었고요. 다음 문제 또 마지막 문장 삽입 쪽을 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각 직원은요 받을 겁니다. 하나의 코드를 받을 거래요. IT 부서로부터요. 월요일 아침까지는요. 그리고 뭔가 빈칸 나오고요. 저희 회사는 아주 그냥 전념하고 있습니다. 촉구하는 데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관례, 관습, 실습 이런 걸 촉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회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자, 항상 문장 삽입은 어색한 것들을 추리는 방향으로 가시면 하나 남은 것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자, 모든 교육 세션들은 이미 다 채워졌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체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내려왔잖아요. 어떤 교육 세션이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가 지금 어색하게 갑자기 딱 들어가는 문장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 B번. 자, 항상 문장 삽입은 지시어나 접속부사 연결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한데 자, 이건 뭐라고 하냐면 좀 시간을 들여서 이 양식을 갖다 작성해 주시고 그것을 갖다 48시간 이내에 보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관사 더라는 것은요. 일종의 지시어 개념으로서 앞에서 언급됐던 걸 갖다가 다시 끌어와서 얘기하게 되는 게 정관사 더의 역할이에요. 근데 앞선 흐름을 보시면 양식이라는 게 등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양식을 좀 작성하는데 시간을 들여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맞지 않겠죠.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고 있었고요. C번, 저희가 당시에 인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점검 과정 동안에 점검 과정이라는 게 지시어 디스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점검 과정 동안에 점검이라는 얘기는 앞서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점검 과정이라는 지시 연결까지 되면서 들어간 이 부분은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색해서 탈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어색한 포인트들이 한 개씩 있었어요. 자, D번.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중요한 변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될 것이고 정책이 바뀔 거니까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당신이 직원으로서 이런 지침들에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경영팀 측이 참 감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D번은 유일하게 하자가 없는 문장으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고 내려오시면 어떤 게 어색하고 어떤 게 말이 괜찮은지가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막바지에 문장 삽입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무난하게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했을 때 어색한 것들을 소거시키고 남은 걸 처리하시면 정답 나온다. 이런 쪽의 풀이 과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80 지문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하나 더 준비한 것도 이메일 지문이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속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니까 제목에 어떤 부동산인 것이 이런 쪽에서 보시면 좀 확인이 되거든요. 보내는 사람 측에 어떤 부동산 회사, 리얼티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리얼터는 부동산 중개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올 거고, 어떤 주소를 말하고 있는 딱 봐도 그럼 어떻겠습니까? 부동산 입장에서 어떤 주소지를 쓰면서 제목을 쓰고 있다는 건 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겠다라는 느낌이 좀 오죠. 그래서 가끔씩 이메일 지문의 경우에는요, 제목이라든지 소속에 있어서 이렇게 좀 단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 일단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오케이. 저 어떠한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 주신 거 고맙습니다. 자, 내가요. 그걸 찾아봤습니다. 우리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오늘 아침에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접속부사 뭔가 쉼표 나오고 이 부동산은 이미 구입이 되어졌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팔렸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어울릴까요? 아까 전에는 오답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보아하니 라는 해석에 apparently가 맞겠죠. 혹은 명백히도라는 해석에 보아하니 이 부동산은 이미 팔린 것 같네요 라는 이게 정답이었어요. 상당히 혹은 주로
곧이란 뜻이죠. shortly. 짧게가 아니에요. 곧이란 뜻입니다. 이건 해석상 말이 맞지 않아서 탈락.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 네가 나한테 알려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들을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이 시장에 있는지, 즉 이 시장에서 어떤 걸 찾고 있는지 이런 해석이겠죠. 그런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린다 식의 동사가 파트 6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파트 6에서는 동사 문제가 나오면 보통 수태, 시제 중에서 시제를 많이 묻는다라고 강조했었는데 그 유형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 지금 다 수일치라든지 태는 하자가 없어요. 아이라는 거랑 수일치도 맞고 태도 다 능동태거든요. 그래서 시제 문제가 됐는데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만약에 당신이 뭘 찾고 있는지에 구체적인 사항을 좀 알려주신다면 제가요. 다른 적절한 옵션들을 찾는 데 있어서 당신을 돕습니다. 도우는 중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와줘 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런 걸 제시를 해 주신다면 당신을 제가 찾음에 있어서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해석에 can help가 맞는 거죠. 그냥 의미적인 차이를 보시고 대조해 보시면 딱 말되는 게 무난하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의 해석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게 말이 좋은지 캐치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또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선호가 무엇인지, 뭐뭐에 관련하여, 장소 쪽에 관련하여, 아니면 이 면적 쪽에 관련하여, 그리고 또 예산 쪽에 관련하여 선호가 무엇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요. 그리고 문장 삽입이 나왔습니다. 자, A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시라는 건 지시의 연결이 분명히 있네요. 앞선 문장에서 연결이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부동산 컨벤션 쪽에 있어서의 토픽이 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원하는 바가 우리 뭐 컨벤션 이런 데 있어서 그게 토픽이 되겠어요. 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맞지 않고요. B번 유의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서명을 이 문서에 있어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요. 자, 마찬가지. 이 더라는 정관사 연결이 있다면 앞서서 언급이 됐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문서라는 게 뭔지 제시가 된 바도 없고 갑자기 서명이 필요할 겁니다라는 말도 어색하죠. 자, 그다음 C번 볼게요. 이것은 지시어 있네요. 이것이 허용해 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니즈에 맞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도록. 이게 맞죠? 여기서 말하는 디스는 이제 당신의 선호사항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알려주십시오라는 그거죠. 그걸 알려주게 되면 그게 디스로 연결이 된 거죠. 이것이 알려준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니즈에 맞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D번 오픈하우스는요. 8월 8일에 8시에 열릴 겁니다. 역시 갑자기 오픈하우스를 한다라는 쪽의 얘기는 전혀 없죠. 네가 원하는 니즈가 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요. 적절한 거 찾아드릴게요 라는 부동산 글이었기 때문에 오픈하우스 행사 얘기가 갑자기 나온다는 것은 역시 어울릴 수 없는 전개였습니다. 그래서 C번을 처리하시고 마지막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자, 당신은 또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명사 어휘가 나왔는데 조금의 단서가 더 있었던 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라는 단서가 더 이어져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풀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죠. 더 연결을 잡아봤어야 되죠. 바로 이 뒤에 이것이 부연 설명이 될 것이니까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텍스트 메시지를 갖다가 받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목록이 게재가 되어지자마자요. 그럼 당연히 이것을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는 뭐겠습니까? 일종의 알림이겠죠. 알림이란 뜻으로 alert를 아셨으면 정답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세게 해석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경보, 경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그냥 중요한 알림을 얘기할 때도 alert라고 합니다. 굳이 경보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래서 중요한 알림을 위해서 또 등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즉 알림에 등록을 함으로써 당신은 문자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해석의 B가 정답이었죠. 납부라든지 보상 뭐이라든지 상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등록을 하다는 어울리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 알림이라는 be alert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어렵죠, 그죠? 이번 회차가 명사 어휘 쪽이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부사 어휘도 해봤고 명사 어휘도 해봤는데 어휘 문제가 조금 강세였던 토익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이번 7월 29일 토익을 한번 쫙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토익의 유형은 아시죠? 토익의 유형은 돌고 돕니다. 이번에 나왔다고 다음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요. 또 이번에 들어있는 문장, 문제 중에서 다음
토익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또 역시나 많다는 게 항상 토익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리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차후에 토익을 공부하실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요 내용 다뤘던 것도 한번 리뷰하시면은 그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또 특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파고다 어학원 신촌 1타 토익의 리딩 담당 천성배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